국유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가를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중국판 양적 완화를 공언을 한 것이고, 제가 볼 때 이거는 역대급 정책이고, 상하이 클래스 캡틴입니다. 어제 중국 중앙정부의 주요 부처, 금융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가 3개가 있죠. 일항, 일국, 그리고 일회 해서 이항, 이쥐, 이회라고 하는 3개 부처의 수장들이 나와서 뉴스 브리핑을 했습니다. 거기서 역대급 정책이 발표가 돼서 어제 아마 보셨겠지만 시장이 굉장히 격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금리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세 번째는 자본시장,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지급준비율이 50bp를 인하를 했습니다. 50bp의 의미는 약 1조 유엔, 즉 1조 유엔은 한국 돈으로 거의 한 190조가 넘는 그런 유동성 공급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은행 입장에서 은행이 상당히 그 부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은행에 대한 혜택도 되지만 시장에는 유동성이 거의 200조 원 가까운 돈이 공급이 된다. 근데 이번 그 발표회에서 제가 이전과 굉장히 달라진 것을 봤는데, 중앙은행장이 시장에 대한 예측, 또 시장이 원하는 거를 그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달라진 건데, 예를 들어서 0.5%를 인하를 한다. 그런데 이게 부족할 경우는 그 다음에 또 있다. 근데 지급준비율이 중국에서 지금 7%거든요. 평균적으로 은행들이 한 수천 개, 3,4천 개 되는데 그 평균적인 지급준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준율이 거의 제로예요. 그리고 유럽도 1%만 남기고는 다 은행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은 과거에 15%, 12% 내려오다 지금 7%까지 와 있는데, 이거를 더 낮추겠다. 그래서 더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 의미고, 제가 볼 때 중국 지준율의 바닥은 5%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농촌상업은행의 지준율이 지금 5%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텀라인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중국이 이번에 50bp의 지준율을 낮추고도 150bp, 1.5% 정도의 추가 여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봤을 때 추가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시장이 미국이 금리 50bp 내리고 나서 중국도 50bp 내지 또는 그에 준하는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안 내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실망이 금요일 날 있었는데, 단 하루 만에, 영업일수기는 하루 만에 어제 나온 조치가 MLF, 중기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OMO, 단기금리를 같이 내립니다. LPR, 지난주에 기대했던 20일 날 내리는 LPR 금리는 지난주에 내리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다음 달 20일 날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난 시간에 9월 달 그 매크로 리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 또 지준율,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모두 좀 내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한다 그랬는데, 이거를 넘어서는 금리, 통화, 신용정책이 나온 겁니다. 중기금리, 단기금리가 다 내려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걱정할 수 있는 게 은행의 경영 상태 악화하지 않겠습니까? 순이자 마진이라는, 은행이 내리는 건 내리는데 또 지급할 예금 금리는 그대로 있으면 은행의 그 경영이 악화되니까 부실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난 시간에도 좀 소개를 했었는데, 그거는 기우인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은행의 예금 금리도 같이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는 시장의 유동성을 가져오고,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그런 효과일 것이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이것이 이제 금리와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은 부동산입니다. 근데 부동산 이꼴 저는 소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어떤 내수 지원 정책이 분명히 그 정책 당국자들이 보여주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택담보대출이 신규 대출이 있고 기존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 대출은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판매라든가 주택 판매와 직접 관련이 되는데, 기존 담보대출은 사실 금리도 높은 시절에 2016년, 17년, 18년 그 이후에 2023년까지는 고금리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현재 평균 금리가 4%를 훨씬 넘어가고 5%에 근접합니다. 다주택자들은 5%가 훨씬 넘어가는 금리를 계속 두 집, 세 집에 부담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반면에 신규 주택을 지금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3% 조금 넘습니다. 한 3.4% 정도 되는데 이 금리 갭이 80bp 또는 많은 경우 북경 같은 경우는 1%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옆에서는 싸게 내는데 나는 비싸게 낸다는 이런 심리 때문에, 비교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을 상환을 하고,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계속 상환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 상환을 위해서는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되지 않았던 그런 이유가 지난 3년, 4년 동안에 분명히 부동산에서 이런 눌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에 그 부분을 신규 대출과 구대출, 세대출과 헌대출의 갭을 같이 맞추겠다는 것을 중앙은행장이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이거는 길게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장에 이런 시그널을 줬고, 또 하나가 금융감독총국이라고 하죠. 1국의 수장인 리윈즈어는 부동산 관련한 자금 또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5,700여 개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1.4조 유엔 이상의 자금을 배정을 하고 그것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수량으로는 400만 채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어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수장들이 얘기하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였는데 어제는 3부처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작심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가 50bp가 내려가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38조 위원의 기존 대출 부동산 주담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50bp가 내려가면 어제 그 중앙은행장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5천만 가구, 1억 5천만 명에 대해서 1,500억 위안 정도의 이자 부담이 감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1,500억 위안이라고 하는 게 한국으로 보면은 한 30조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구당으로 보면은 1년에 3천 위안이 넘게 절약이 되고 월별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300위안, 한국 돈으로 한 6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 절약이 되는데 이 300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300원 나누기 30이라면 10원 아닙니까? 10원이면 어떤 정도냐면 중국에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 주민을 위해서 개설한 그 식당이 있습니다. 삼시세끼를 다 제공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무상급식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가서 반드시 돈을 내고 먹어야 되는데 아침을 저도 가끔 산책 나갔다가 거기서 좀 얻어 먹어요. 보통 한 8원에서 9원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삶은 계란하고 그다음에 찐빵 같은 거 그리고 요 정도 해가지고 하면은 한 8원에서 9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0원이 하루에 줄어든다 그러면 제 한 끼 식사가 아침은 적어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매일. 그 정도로 소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100만 RMB를 대출받은 집이고 200만 RMB를 대출받은 집은 그 2배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20원, 30원 이렇게 절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소비에 쓰일 수 있다. 당연히 소비에 쓰일 겁니다. 그래서 5천만 가구에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 부동산 기존 담보대출에 대한 그런 저의 해석이고요. 세 번째가 자본시장 관련된 건데 저는 이것이 정말로 예상도 못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본시장 관련해서 두 가지 정책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자사주 매입, 즉 바이백.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애플을 투자하고 매그니피선트 세븐을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그동안에 배당은 계속 늘려왔어요. 지금 중국이 지난 33년 동안에 주식시장이 개설된 뒤에 배당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한 7, 8년 정도가 굉장히 성행을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과거의 배당 금액의 80%를 최근에 7, 8년, 5, 6년 동안에 다 했습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은 굉장히 인색했어요. 대주주들이 빨리 주식을 팔고 현가화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로 빼돌린다거나 지금 현재 그런 루트는 중국 감독기관하고 정부가 다 거의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합법적인 루트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바이백에 대한 대출을 해주겠다. 누구를 대상으로? 대주주나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이건 뭐냐면 민간 기업에 대한 정책이 아니고 국유기업은 KPI가 주가 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가를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바이백을 대출을 해줄 테니 얼마를 지금 현재 실타는 3천억 위엔을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장이 직접 이것이 부족하면 다시 3천억을 하겠다. 이것도 부족하면 다시 한 번 더 하겠다. 1조 원을 자사주 매입에 쓰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시장에다가 던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그런 반향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천억 위엔을 쓰겠는데 어디다 쓰느냐? 증권사나 보험사나 심지어 자산운용사까지도 본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다. 근데 이거는 주식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거기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5천억 위엔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돈으로는 200조 가까운 돈입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5천억이 부족하면 다시 5천억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다시 5천억을 줄 수도 있다. 이것은 중국판 양적 완화를 공언을 한 것이고 제가 볼 때 이거는 역대급 정책이고 이것이 그대로 시행이 되면 그 금융 통화 정책만으로 봤을 때도 큰 정책이지만 지금 제가 하나 곰곰이 생각을 한 게 하나가 뭐 있을까? 역시 재정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3부가 같이 프레스를 하는데 재정부는 빠졌습니다. 결국 통화 정책이 먼저 치고 나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치고 나가는 역주기 정책을 펴야 되는데 계속 이 헐떡대고 쫓아가면서 따라가는 이 정책이 문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재정도 통화를 따라가지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재정 정책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농민공예 시민화 이런 정책들입니다. 또는 호구제도의 개방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는 중국의 신형 도시화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가장 중국에 대해서 우려했던 그리고 중국 자본시장에 대해서 가장 우려했던 내수 부족 그리고 외수 의존도가 높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예측이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일거에 상쇄시키는 그 정도의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남은 것은 부동산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재정 정책이 어떻게 또 뒤에서 밀 것이냐. 일단 치고 나가는 거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총국하고 CSRC가 세 군데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제 굉장히 격한 반응을 했고 여기에 재정 정책까지 가만히 둔다 그러면 저희는 중국 자본시장, 특히 A주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보셨지만 홍콩 시장의 모든 지수들도 5% 또는 5% 이상 올랐습니다. 대륙의 지수들도 4% 이상 치고 나갔고 이것은 그동안은 계속 시장이 노래를 부르고 울어도 어떤 조치도 없었고 그냥 언발에 오줌 누는 식의 정책 또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식의 정책에서 반전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이제 재정 정책입니다. 이것은 계속 상하이 클래스가 따라가면서 여러분들께 분석을 심도 있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